안녕하세요. 축구 경기를 보시면 보통 누구한테 제일 먼저 눈이 가세요? 아마 골 넣는 선수, 아니면 화려하게 드리블하는 선수겠죠. 그런데 만약 한 팀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열쇠가 스포트라이트가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뛰는 선수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암호를 풀어보는 겁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의 중심에는 제이콥 샤펠버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기록만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선수가 어떻게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심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챔피언 팀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유형의 선수가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으로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우선 이 선수의 프로필부터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매 시즌 50골, 30골을 터뜨리는 그런 해결사도 아니고 도움순위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는 플레이메이커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누구라도 평범하네 이렇게 생각할 법한 선수죠.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축구 분석에서 가장 흥미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데이터의 노예가 되거든요. 골, 어시스트, 패스 성공률 이런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매몰되다 보면 그 선수의 진짜 가치를 놓치기 너무 쉽습니다. 이 자료에서 감독들에게 만약 내일이 결승전이라면 누구를 선발 명단에 넣겠는가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샤펠버그를 꼽을 거라고 단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통계가 놓치는 가치, 즉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팀 스포츠, 어쩌면 모든 조직의 영원한 숙제 같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에서 나오는 걸까요? 움직임으로 경기를 읽는 선수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와닿는 듯하면서도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보통 윙어들은 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뛰어요. 나한테 공 줘, 뭐 이런 신호죠. 그런데 샤펠버그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동료한테 공간을 선물하기 위해 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 공격수가 침투하려고 딱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냥 자석처럼 상대의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한 명을 그냥 확 달고 경기장 가장자리로 달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수비수들을 자기 쪽으로 쫙 끌어당겨서 중앙의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공격적 희생입니다. 본인은 공을 만질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체스에서 일부러 폰을 내줘서 퀸기를 트는 것처럼 전술적으로 극도로 이타적인 플레이죠. 이게 그냥 열심히 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경기 전체의 판도를 읽고 한 2, 3초 뒤에 동료가 어디로 뛸지를 예측하고 심지어 상대 수비의 심리까지 이용해야 가능한 움직임이니까요. 그의 달리기는 단순한 질주가 아니라 자, 이제 우리 팀 공격 시작한다는 어떤 전술적 오케스트라의 지휘봉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공 없이도 경기를 지배하는 것이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설적으로 공을 안 가지려고 필사적으로 뛰는 선수를 두는 것이라니. 이런 선수가 있으면 상대팀 분석가들은 정말 머리 아프겠어요. 데이터로는 패턴이 잘 안 보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는 건 당연한 임무인데 공도 없는 선수가 저렇게까지 뛰어다니면 저걸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의 가치는 개인 기록지에 남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기회 창출 횟수 같은 간접적인 지표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타적인 움직임을 한두 번도 아니고 경기 내내 하려면 정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의외의 사실이 나옵니다. 그의 신체 능력에 대한 묘사인데
그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통 이런 역할은 팀에서 제일 발빠른 선수한테 맡기지 않나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최고 속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속도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를 뽑는 게 아니니까요. 축구 경기에서 한 번 시속 35km로 질주하는 거 어쩌면 많은 선수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력 질주로 상대 수비를 흔든 다음에 곧바로 우리 팀 진영까지 돌아와서 수비에 가담하고 다시 공이 전환되는 순간 또 전력 질주를 나간다. 이걸 90분 내내, 그것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해내는 선수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자료에 나오는 34 그리고 또 34하트 이 구절이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죠. 최고 속도 34km의 스프린트를 계속해서 리셋하고 반복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재능이라기보다 거의 의지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한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내 옆에서 누가 지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계속 뛴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되는 거죠. 단순히 신체적으로 힘든 걸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현란한 발재간을 가진 선수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지치지 않는 선수예요. 90분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고 잠시만 한눈 팔면 뒷공간을 파고든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후반 한 70분, 80분 되면 다리에 납이 달린 것처럼 무거워지는데 상대는 이제 막 경기 시작한 사람처럼 또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육체적 피로가 정신적 피로로 전이되고 결국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능력이네요. 화려하지 않지만 상대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플레이입니다. 상대의 체력, 게이지뿐만 아니라 멘탈까지 갉아먹는 것이죠. 그의 커리어를 쭉 훑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내슈빌에 있든 캐나다 대표팀에 있든 감독이 그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늘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압박, 공간 창출, 수비 지원. 늘 다른 스타 선수들이 빛날 수 있도록 굳은 일을 도맡아온 것이죠. 자료에 나온 베트남어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 람넨청의 카콰상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배경, 그러니까 발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는 뜻이죠. 이보다 더 샤펠버그를 잘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플레이에는 관중의 환호나 박수가 거의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그 역할을 1%라도 게을리하는 순간 팀의 슈퍼스타는 고립되고 수비 라인에는 즉시 구멍이 뚫립니다. 그는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뿌리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고 보니 실패한 팀들을 돌이켜보면 슈퍼스타가 없어서 진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기둥뿌리가 없어서 무너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한쪽 측면에 리듬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중앙 공격수라도 그냥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현대 축구는 11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와 같아요. 한두 명의 천재성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름칠하고 굳은 일을 해주는 선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라도 결국 멈춰서고 맙니다. 큰 경기일수록, 특히 월드컵 토너먼트처럼 단판 승부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보다 90분 내내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는 장인이 더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LAFC가 그를 영입한 이유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같은 팀의 다른 유망주 공격수인 오르다지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마르티네즈보다 골 결정력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압박감을 더 잘 견디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건 번뜩임보다 꾸준함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팀을 만드는 철학 자체를 보여주는 선택입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경기에서 그 압박감에 짓눌려서 사라져버리는 순간의 천재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샤펠버그처럼 오히려 큰 경기의 압박감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더 활발하게 뛰는 선수는 계산이 서죠. 그는 감독에게 최소한 90분 동안 이 선수는 자기 몫을 100%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 신뢰라는 가치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마침내 손흥민 선수 같은 슈퍼스타와의 엄청난 시너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LAFC에서 샤펠버그의 임무는 골을 넣는 게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을 만들기 위해 측면으로 넓게 달려서 수비수를 끌어내는 것. 둘째, 손흥민 선수가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만 집중하도록 앞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해서 편하게 해주는 것. 셋째,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로 침투할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어내서 미끼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분석은 매우 단호한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연의 역할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역할이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슈퍼스타는 혼자서 빛날 수 없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 결정력은 그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위협적으로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100% 발휘되거든요. 그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새 없이 뛰면서 판을 깔아주는 선수가 바로 샤펠버그인 거죠. 완벽한 공생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샤펠버그의 성공은 그의 득점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 숫자로 증명되는 셈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완전히 간접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의 진짜 가치를 보려면 그가 경기장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더 자유로워지는지, 그리고 팀의 공격 전개가 얼마나 더 유기적으로 변하는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는 결과물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해주는 셰프의 셰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풀어보려 했던 암호가 거의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제이콥 샤펠버그라는 한 선수를 통해 우리는 선수의 진짜 가치가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기록지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달리고 동료를 위해 기꺼이 미끼가 되고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그 꾸준함과 안정감에 있다는 것을요. 성공적인 팀이라는 건 결국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조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은 종종 배경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골이라는 화려한 결과물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헌신과 움직임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통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샤펠버그가 어떻게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를 위해 공간을 만드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곳, 직장이든 학교든 혹은 어떤 프로젝트 팀이든 우리 주변의 샤펠버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모두가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를 꿈꿀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굳은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팀 전체가 빛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진짜 중요성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